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스포츠 뉴스를요, 스포츠 정면 승부로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도 등장을 하더군요. 이 프로야구의 양현종 선수 기아에 남기로 했다고요? 네, 기아가 자유계약 선수 FA 왼손 투수 양현종 선수와 계약금 7억 5천만 원, 연봉 15억 원 등 총 22억 5천만 원의 1년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양현종 선수가 일본 요코하마로부터 2년간 60억 원 제의를 받았고요. 국내 남을 경우에는 4년 총액 100억 원 이상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네. 예상을 깨고 기아와 단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요. 단기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뭔가요? 네, 사실 기아가 삼성 최영우 선수를 4년 총액 100억 원에 데려오고요. 나지완 선수를 4년 총액 40억 원에 잔류시키면서 큰 돈을 써서 양현종 선수에게 100억 원의 단연 계약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기아가 1년 계약이라는 묘수를 냈고, 양현종 선수도 기아에서 1년 뛰고 해외 진출 재도전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네. 2007년에 기아에 입단해서 10시즌 동안 87승을 거둔 양현종 선수는 해외 도전이 아니라면 당연히 기아에 남을 거라 마음 먹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서로 일단 윈윈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지켜봐야겠군요. 자, 기아는 결국 이 탄탄한 전력을 구축하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기아는 헥터, 양현종, 패틴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선발 투수진을 구축했고요. 여기에 최영우, 나지완, 이범호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까지 갖추면서 또 단숨에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네, 자, 축구 얘기해보죠. 축구대표팀 주장 기성용 선수인데 한국 축구 올해의 선수로 뽑혔군요. 네, 기성용 선수가 오늘 대한축구협회 어워드에서 올해 한국 축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올해의 선수에 선정됐는데요. 기성용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따돌리고 2011년과 12년에 이어서 세 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성용 선수 올 한 해 좀 어떤 활약이 있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기성용 선수는 지난달 우즈베키스탄과의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5차전을 앞두고 발가락이 골절됐는데도 진통제 투혼을 불사르면서 2대1 역전승을 이끌었고요. 주장 원장을 차고 올해 A매치 10경기 중에 9경기에 나섰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최근에 중국 프로축구팀으로부터 연봉 120억 원의 영입 제의를 받았는데요. 적어도 축구대표팀 주장 원정을 차고 있는 동안에는 중국 이적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 캡틴다운 발언을 했습니다. 네, 상을 탈만 했군요. 정리하신 거 들어보니까. 네. 자, 지금 이 중국에서 이 프로 선수들 마구 영입하는 문제 잠깐 언급이 됐는데 일전에는 메시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의 공격수가 세계 최고 몸값을 받고 중국 프로 축구팀으로 옮긴다고요? 네, 아르헨티나 공격수 테베스 선수가 중국 상하이 선화로부터 주급 76만 달러, 우리 돈으로 9억 원의 영입 제의를 받았는데요. 호날두 선수와 메시 선수 주급의 2배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고요. 네. 만약에 테베스 선수가 2년 계약이 성사될 경우에는 953억 원을 벌게 됩니다. 테베스 선수는 맨유, 맨시티, 유벤투스를 거쳐서 현재 아르헨티나 보카 주니어스에서 뛰고 있습니다. 네, 주급이 9억 원이면 월급이 한 36억 원 정도 되는데 그죠? 네. 연봉은 한 400억 가까이 될 텐데 요즘 이 중국 축구가요 이른바 황사머니 쏟아붓고 있군요. 네, 중국 축구가 사실 2013년에 축구광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후에 급성장했고요. 시 주석이 축구를 통해서 일어선다는 축구 굴기를 외치자 중국 대기업들이 너도 나도 프로팀을 창단하거나 인수하면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중국 허베이가 바르셀로나 메시 선수 영입을 위해서 연봉 1235억 원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저 같으면 좀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 아무도 부르지 않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멀고도 가까운 나라. 중국은 지금. China Today. 네, 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차이나 투데이. 오늘은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이 미중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중국이요. 최근 이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해양 관측 장비인 수중 드론을 압수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이것은 지난 15일 오후에 남중국해 해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미 해군 해양 관측선이 수중 드론 2기를 갖다 건져 올리고 있었는데 네. 이걸 멀리서 보던 중국 해군 함정이 소형포트 한 척을 보냈습니다. 현장에. 네. 그래서 수중 드론 1기를 그러니까 압수했다고 했고 가져가 버렸습니다. 들어올리고 있던 것을. 들어올리고 있던 것을 네. 들고 가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측은 수중 드론이 이른바 뭐 정보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네. 그저 수온 재고 조류 변화 속도 재고 이런 단순한 조사 활동을 수행했는데 황당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2001년에 이런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 하이난도 우리가 네. 해남도라고 얘기하는 네네. 상공에서요. 미군 정찰기하고 중국 전투기가 그 당시 부딪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미군 정찰기가 하이난도에 불시착을 해가지고 상당 기간 억류된 바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중국이 이렇게 미군 군사 장비를 가져간 것은 2001년 미군 정찰기 그 사고 이후에 15년 만의 일이다 이런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수중 드론이 있었던 곳이 사실은 중국 영해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국은 남중국해에다가요. 중년 9개 지점을 연결해서 이른바 구단선이라는 걸 운용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구단선 안은 우리 거다 뭐 이런 건데 네. 그 이번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번에 수중 드론이 있었던 곳은 이른바 구단선 안이 아니고 바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2001년 사건이야 뭐 중국 영토에 미국 항공기가 불시착했다 치고 그렇죠. 억류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 영해도 아닌데 낼름 탈취해 간 거잖아요. 어찌 보면. 자, 이 수중 드론 사건이 말이죠. 이 중국이 5일 만에 미국에 반환하면서 일단락된 모양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자, 이 사건이 던져주는 의미를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당연히 미국이 이제 항의를 했고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 수중 드론을 갖다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네. 사건 발생 이틀 뒤에 중국 국방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이게 미확인 물체였다. 그래서 미확인 물체다 보니까 항행 안전 차원에서 수거한 거다. 이렇게 네.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좋은 방법을 찾아서 수중 드론을 미국 측에 넘기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실제로 오늘 중국 해군이 그 수중 드론 나포 지점 부근에서 네. 해당 그 수중 드론을 갖다 미국에다 넘겨줬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사고 발생 5일 만에 해결은 됐는데 중국은 이제 이번 수중 드론 사건이 중미 관계를 해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서둘러 돌려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네. 중국 해군이 왜 미 해군의 수중 드론을 갖다 납포해 갔느냐. 그러게요. 이거죠. 이게 중국 해군이 우연히 가져간 게 아니고 계속해서 미군 그 해양 관측선을 갖다 추적하다가 네. 마지막에 수중 조사 활동을 끝낸 수중 드론을 들고 간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장치를 할 때 들고 간 게 아니고 네네. 다 하는 걸 보고 이제 일단 들고 갔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자기 안방처럼 돌아다니는 것을 갖다 더 이상 우리는 수소방관하지 않겠다. 아하.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수중 드론 반환으로 이 문제가 끝난 게 아니고 새로운 분쟁의 시작을 알리는 예고편이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감시를 하고 있다가 임무를 마친 수중 드론을 탈취해서 혹시 무엇을 하고 있었나 또 뜯어봤겠죠? 물론 뜯어봤겠죠. 아하. 그래서 이제 5일 만에 상황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이렇게 다 자, 되돌렸습니다. 이게 남중국해 문제는 계속 좀 이제 이 미중 간의 갈등으로 나오던 문제인데 뭐 이 영해에 대한 지금 개념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말씀하신 게 이 과정에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끼어들어서 일이 좀 복잡하게 된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이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미중 관계가 더 긴장 관계로 접어드는 것 아닌가 우려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두 나라 이제 사실 정부에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는 찰나에 네. 트럼프 당선자가 끼어들어 가지고 아주 일을 갖다 더 크게 만들어 버렸는데 네네. 그래서 이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사고가 난 지 이틀 뒤에 SNS에다가 글을 올려 가지고 네. 우리는 훔친 드론을 갖다 돌려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중국에 말해라.
그들이 그냥 가도록 내버려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훔쳤다는 겁니다. 네. 표현이. 그래서 대통령 중국이 당선자인데 중국이 미군 장비 훔쳐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강한 표현을 쓰면서 비판을 한 건데 이에 대해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훔쳤다는 말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또 황구시보로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이민일보가 펴내는 이제 일간지인데요. 이 19자 사설에서 아무래도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감은 아닌 것 같다. 이거 무슨 분리에다가 무슨 기름을 붓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미중 관계가 한층 위험한 국면으로 사실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달 초, 2일이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트럼프 당선자가 차이잉은 대만 총통하고 전화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외교적 판문을 일으켰는데 그동안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수교한 게 197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37년 동안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대만 총통을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전화 통화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원칙. 이것 때문에 미국은 물론이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아예 대만하고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대만 총통하고 전화 통화도 못 하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에게는 왜 우리가 중국 눈치를 봐야 하느냐. 미국 무기를 많이 사주는 대만 총통하고 전화 통화도 못하냐.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그 트럼프 당선자 행보는 당연히 중국을 화나게 만들었는데요. 더군다나 또 시진핑 사실 중국 국가주석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도 또 눈부신 경제력하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제사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와 시진핑 기싸움이 볼만할 거다. 그러게요. 이렇게 예상할 수 그동안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중국의 굴기들을 쭉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뭐 사실 대만이 예전에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하기 전에는 자유중국 이렇게 불렀고. 그렇습니다. 이 다 대만 대사관이 주로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엔 우리나라에서 걸그룹이 대만기만 들어도 이제 외교 분쟁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하고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미국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정식으로 이제 취임할 거 아닙니까? 내년 1월에. 그럼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 혹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예, 지금 인선을 보면요. 신임 국무장관에 러시아와 가까운 엑소모빌 최고 경영자를 지명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으로 나갈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중 관계가 불편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이 미국은 건드리지 못하고 만만한 대만을 갖다 손볼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 트럼프 같은 경우 이게 사업가 어떻게 보면 장사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만을 갖다가 물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대만을 잘 챙기는 것 같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대만을 갖다가 내다 팔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관계가 순조롭게 풀려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드 배치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안별로 이제 사사건건 이제 선택을 강요받게 당하는데 이게 이제 미중 관계가 나빠질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의 외교 전략을 펴야 될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정말 쉬워 보이지 않네요. 이게 어찌 보면 정말 미국, 중국 G2 사이에 껴서 대만은 또 대만대로 뭐 물론 중국과 하나의 중국 원칙이 있으니까 양안 관계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한류 타격 계속 되고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 2017년에 어떻게 될까? 내년에도 좀 이 관련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차이나투데이 중국 전문가인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였습니다.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주유소 할인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이게 흥거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참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 걸어. 1600-9999.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롯데리아 홈서비스 데이. 이벤트 막 무대뽀로 터져. 안 시키면 배반이야. My name is what?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화요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김성호,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